70대 이후의 삶은 여러모로 달라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5세이지만 건강하게 활동하는 기간 건강 수명은 약 73.1세에 불과합니다. 즉, 일단 70대를 넘기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약해지는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와 근육이 손실되어 키와 체중, 힘이 점점 줄어들고 60세 이후에는 매년 근력이 약 3%씩 감소합니다. 그래서 작은 낙상에도 큰 부상이나 골절을 입기 쉽습니다. 이 시기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나 치매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나이입니다. 실제로 미국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여성의 40%가 청력장애를 겪고 치매 발병률도 65세 이후 5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70대 이후에는 몸과 정신, 주변 환경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건강인지 사회 정서 생활 경제 태도라는 7가지 영역을 하나씩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1. 신체 건강 근력 균형 식사. 70대에는 근력이 계속 줄어들어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걷는 것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낙상과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근육과 뼈를 지키려면 움직이지 않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주 23회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항 운동으로 다리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세요. 집에서라도 아령 들기, 고무밴드 스트레칭,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균형 감각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방바닥에 발 뒤꿈치와 발가락 붙이고 일어나기, 태극권 같은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또 식단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과 식욕이 떨어지므로 먹는 양은 줄어도 영양소는 충분히 챙겨야 합니다. 의료 매체 코메디닷컴에 따르면 근육 노화를 늦추려면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 요구르트, 계란, 콩, 생선, 견과류 등을 골고루 먹고 야외 활동으로 햇볕을 쬐어 비타민 D 합성을 돕습니다. 뼈를 단단히 하기 위해 칼슘 섭취도 신경 쓰세요. 또한 방 안 곳곳을 환기하고 밝고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하여 환경을 정비하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70대의 몸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육과 뼈를 위한 운동과 균형 훈련 영양이 한꺼번에 중요해집니다. 당장은 약간 귀찮더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곧 걷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2. 인지 기능. 요즘 말이 왜 이리 잘 안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나이 들면서 기억력과 말 속도도 조금씩 느려질 수 있습니다. 뇌세포와 신경전달물질 변화로 인해 단어를 떠올리거나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는 70대 이후에 미미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를 나열하거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망설이는 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머리를 너무 놀리지 않고 방치하면 더 빨리 퇴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이 두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신문이나 책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가족에게 설명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하나 정해 악기 배우기나 외국어, 컴퓨터 활용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말하기 연습도 중요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예전 얘기를 들려주거나 친구와 전화 통화를 자주 하면서 목소리를 내보세요. 짧은 일기를 써서 매일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훈련입니다. 퍼즐 게임이나 숫자 맞추기, 서예, 혹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두뇌 트레이닝 게임도 활용해 볼 만합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활성화되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는 나날은 위험합니다.
새로운 정보에 도전하고 말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훈련해야 합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글을 쓰거나 혼자 크게 소리내어 책 한 줄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뇌를 움직이게 하는 습관이 생겨 기억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 느리거나 생각이 안 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중요한 항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직장인 시절보다 밖에서 일할 기회가 줄고 배우자나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사회적 고립이 문제를 만듭니다. 사람들과 교류가 줄면 쉽게 외로워지고 우울이나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고립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우울감, 무기력,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친구, 가족과 멀어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자녀, 손자, 손녀와 사진 동영상을 나누세요. 가까운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낮에는 복지관, 교회, 노인대학 등 지역 모임에 나가 활동해 보세요. 봉사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과 함께 새로운 친구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지역 행사에서 안내봉사를 하는 식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고립감은 짧은 대화와 작은 만남으로도 빠르게 해소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으로 손주와 실시간으로 사진을 주고받고 주 1회라도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면 우울증과 싸우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고립을 느낀다면 그냥 기다리기보다 나서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몸과 뇌 관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4. 정서 안정. 인생의 후반전에는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가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잦은 건강검진, 사회적 변화, 자녀의 성장, 가족 문제 모든 것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스스로를 잘 돌봐야 합니다. 노년기의 흔한 우울증은 결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보건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 유병률은 약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슬프고 의욕이 없으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하거나 분노가 잦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세요. 가족과 솔직히 감정 상태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나 기존 질환 때문에 우울해졌는지 확인해보고 영양이나 약물 불균형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우울 증상이 심할 땐 전문 치료와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은 노인 우울증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합니다. 간단한 자가 관리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15분씩 명상하거나 심호흡을 해보세요. 느린 걸음으로 공원 산책하기,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를 통해 몸을 이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손주와 웃으며 놀아주는 것도 뇌에 긍정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땐 뜨겁게 물로 목욕하거나 세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술이나 담배에 손 떼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누구라도 기분이 울적하거나 예민해질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진짜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생활 습관. 노년기에는 평소의 사소한 습관이 건강을 좌우합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무더운 여름에도 오후 45시쯤 햇빛을 쬐면서 몸의 낮과 밤 시간을 알려주면 밤에 잠들기 쉬워집니다. 가능하면 하루 78시간 정도 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와 잠자기 시간표를 지키세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장년층이 평소에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면 10년 후 당뇨, 심장병, 우울증, 치매 등 만성질환 위험이 40% 높아진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하세요. 둘째, 적절한 운동과 루틴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을 30분 이상 하세요. 약해진 혈액순환을 돕고 뇌에도 산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일어나기 힘든 아침에는 걷기 대신 제자리 스쿼트, 양팔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소화하기 쉬운 신선한 채소 과일을 자주 섭취합니다. 아침 햇빛은 비타민 D 합성뿐 아니라 노화를 지연시키는 멜라토닌 분비에도 도움을 주므로 가능한 매일 아침에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일상의 규칙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새끼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면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취침 전에는 차분한 독서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습관을 들여 밤마다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먹는 양과 영양이 달라진 만큼 음식을 오래 꼭꼭 씹어 먹고 싶을 때 잠깐씩 걸어다니며 소화를 돕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몸과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므로 규칙적인 일정표를 스스로 짜서 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6. 경제 습관. 70대 이후에는 경제 생활도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소득 구조가 달라지거나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지출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 예산을 다시 세워보세요. 매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꼼꼼히 기록해 과소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나 보험료 과중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정부의 노후 지원 제도도 확인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노인 대상 사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가장 높았습니다. 사기범들은 은퇴 후 느끼는 공허감이나 고독감을 이용해 친근하게 접근한 뒤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씁니다. 외국에서 의사가 다쳤다거나 자녀 납치 협박과 같은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만약 정부 기관이나 은행을 사칭해 계좌 이체를 요구한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절차를 중단한 뒤 실제 그 기관에 먼저 전화해 확인합니다. 온오프라인 구매 시에도 잘 모르는 사람의 권유는 거절하고 각종 청구 문자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10계명을 숙지하고 의심될 땐 곧바로 110이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는 신중하게 합니다. 대규모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나 선물 제안에는 응하지 마세요. 은행 정기예금이나 연금 상품을 이용해 안전하게 자금을 굴리고 가능하면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와 함께 의논하면서 운용 방안을 결정합니다. 매달 통장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 이체가 없는지도 점검하세요. 돈 문제로 마음고생할 일 없이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쓰임도 낭비하지 않고 안전한 방식으로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7. 태도와 마음가짐. 70대 이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마음가짐이 젊으면 행동도 활기차게 변합니다. 늘 배움과 호기심을 유지하세요. 나이 먹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두뇌와 호기심은 계속 사용해야 성장합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 취미, 외국어 학습에 도전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을 터치하고 새로운 앱을 익히는 등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라면 무슨 일이든 한번 해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박물관, 영화관을 찾으면 삶이 풍부해집니다.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기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세요.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겁먹기보다는 그래도 해보자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와 노력을 멈추면 성장도 멈춥니다. 몸과 마음, 관계에서 생기는 변화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려 들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부드럽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도 줄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낯선 것에 도전하고 매일 감사와 즐거움을 찾는 태도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